소리 잘 들리지? 네. 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누추한 꽁지님께 먼저 감사 네? 말씀드립니다. 구, 잘못 들었나? 그리고 약 10년간 저의 역사를 함께 완성해준 저의 전 남자친구들에게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잘 지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팬덤 간의 싸움을 조장할 생각은 없으니 불편하신 분들은 먼저 썩 꺼져주시길 공손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김 모양의 K-팝 일대기 시작합니다. 박수! 요즘 애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소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박너우라는 여동생 육아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무려 K장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때 그의 추억과 논란의 프로그램, 여동생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신물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이 몰빵한 남자라는 타이틀의 주인공 인피니트의 엘군과 사랑에 빠집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때는 이 비대칭 머리가 아주 유행이었고 정말 잘생긴 사람들만 어울리는 머리였답니다. 칼군무의 원조는 인피니트라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시절 인스피릿이라면 칼군무 타이틀에 어깨를 으쓱하면서 다니던 그 시절을 제가 보냈답니다. 저는 이때 자아가 아직 덜 실현되던 시절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저는 잘생긴 사람만 좋아했습니다. 잘생긴 사람만요. 인스피릿이 아니었어도 탑팬들도 저항 없이 인정했던 이 김명수를 저는 아주 아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였을까요? 본투비 유리 멘탈인 저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바로 내 최애 열애설. 심지어 그때, 나 이거 기억나. 심지어 그때 저 기억나요.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와서 화성인으로 추정되는 그녀와 난 열애설에 울고불고 동네방네 포효하며 다니면서 아주 개같이 탈덕을 하고 맙니다. 근데 피셜이었나요? 부인은 했지만 증거가 아주 빼박이었죠. 울고 불며 아파하던 시절은 안녕. 언니들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있는다. 맞습니다. 미지의 그 이름 방탄소년단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입덕과 동시에 억가의 길에 들어선 김모양. 이름부터가 논란의 중심이었던 그 그룹이죠. 저는 굴하지 않고 방탄소년단의 뜻의 이름을 달달 외워가며 굴하지 않고 전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뜻이 뭐였나요? 그 뜻이 뭐냐고요? 방탄이 네. 촛불을 막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듯 이 시대의 억압을 우리가 막아내겠다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던 그 시절 제 오빠들의 그룹명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아니, 네? 보고 읽으시면 안 되죠. 뭐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리고 치열했던 3세대 돌판 누가 있었죠? 청궁진님 그 시절 누굴 좋아하셨어? 엑소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10명 중에 9명은 엑소를 좋아하고 그 나머지 1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얼굴 취향 소나무인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저의 최애는 바로 정국이었습니다. 오빠만 좋아했던 저는 알았어, 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 홀딱 빠져서 이때부터 영혼을 다짐합니다. 전설의 화양연화가 발매가 됩니다. 혹시 공진님 그거 아시나요? 뮤비나 음원이 6시가 아니라 자정 12시에 공개되던 시절 같이 겪으셨죠? 네. 저 산증인 1인으로서 아직도 자정 12시에 학원 끝나고 집 가던 그 거리에서 듣던 아니즈를 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정적인 스민과 투표 끝에 드디어 공방 첫 1등을 거머쥡니다. 네, 마치 제가 1위를 한 것 마냥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맞아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행복했던 시절이. 쌉 지방러였던 저는 입덕 3년 만에 그들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너무 나이 먹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 그렇게 나이 많지 않고요. 심지어 이때는 폰으로도 사진이나 영상을 못 찍어서 몰래 영상만 켜놓고 집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그거 들으면서 엉엉 울면서 내려가는 그게 저의 루틴이자 네, 루틴이었습니다. 피땀 눈물이 나오면서 사실 좀 이때부터 불안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정국이랑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떠버리는 바람에 약간 결혼의 가능성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던 시점이라서 좋긴 하지만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첫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캐럿 친구랑 친구 집에서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막 행복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홍지님이 계시던 옆 동네에서 뭐 우리 오빠들 상 내놔라 뭐 대상까지 사재기에서 상을 받아갔네 뭐네 떨어주셔서 정이 다 털려가지고 이때부터 내 인생에 틈돌은 없다 다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탈덕했을 때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뭐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노래도 너무 좋고 인상도 너무 좋고 내 청춘을 바쳐도 절대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인드로 돈도 시간도 열정도 아끼지 않고 제 사랑을 다 바쳤습니다. 이때는 타이틀이 DNA였는데 보시다시피 마이크 드랍이 제 심금을 울렸고요. 너무 우리가 당해왔던 모든 수치와 억압들을
약간 날려주는 느낌이었고 이때 너무너무 이 뽕에 차서 니네 오빠들은 주는 돈만 받아먹지 우리 오빠들은 춤도 직접 만들고 노래 직접 만든다라는 뽕에 찬 나날들을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저의 티켓팅 운을 다 써버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 손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고척 1려를 성공합니다. 이때 진짜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었는데 제 인생을 다 베팅해서 서울에 시험을 보러 간다 거짓말을 치고 서울 입성을 밥 먹듯이 하고야 맙니다. 이러면 안 됐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접니다. 엄하게 키워도 될 년 될, 할 년 할, 할 년들은 다 합니다. 플라이박스를 향해 가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요? 당연하죠. 단콘을 갔으면 팬미팅도 당연히 가야겠죠. 하지만 그 다음 오프가 제 마지막이었을 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빌보드 핫백도 찍고 레전드 역사를 썼지만 어느 순간 노래가 죄다 영어 가사로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행복은 했지만 애정이 이때부터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왕의 최애 열애설. 전 솔직히 다 봐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용납을 못하는 게 열애설인 사람으로서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대표적인 본래가 있죠. 한국을 너무나 바라지만 그게 정말 실현이 됐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현타 그리고 이런저런 현타들과 더불어서 전국위에 나날이 늘어가는 타투 또 타투이스트와의 열애설 찌라시로 인해 내 인생의 아이돌 다시는 없다를 결심하게 됩니다. 탈바 후 약 5년 동안 일반인의 삶을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제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잘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너무나도 제 취향이 앞구르기 하면서 봐도 KTX 타고 가면서 봐도 내 남자의 얼굴을 한 누군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전설의 멜뮤성찬을 아시나요? 선생님? 네. 라이즈 톡색시의 이 무대를 안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애써 흐린 눈을 시전하던 어느 날 스콘 허그 무대를 보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5년 동안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자 큰 마음을 먹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자마자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영상을 보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잘생겼다. 왜냐면 이게 아직도 제 눈물 버튼인데 바로 이틀 전 이 영상을 보고 흘린 눈물 셀카 제출합니다. 결국 저는 숑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 인생의 첫 연하인 것도 저는 좀 놀랍기도 했고 그렇게 싫어하던 승도를 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니까요. 맞아야. 처음부터 또 쉽지 않았던 게 제 덕질 루틴이었던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막바지에 입덕해서 볼 수 있는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약 몇 개월의 존버 끝에 결국 그들을 보러 갑니다. 어떻게 봤냐고요? 돈을 써서 보러 갔죠. 심지어 쫀득하게 2회차가 당첨이 되어서 처음 만남부터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시사회 갔다가 비주얼에 눈이 돌아서 컴백 쇼케이스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할부가 끝나지 않던 게.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눈이 돌아가지고 한옥도 들어가게 되고 6잔밖에 안 마셨는데 당첨된 메가콘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느꼈어요.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성을 잃은 그녀에게 티켓 사기라는 큰 시련이 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서울콘 티켓팅 당일 거금을 주고 맡긴 대리는 연락도 없고 30분 동안 대기창을 들어가지도 못해서 이성을 잃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트위터에서 티켓을 구하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저도 먹고 티켓 사기 당할지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엄청난 시련이 저에게 옵니다. 장발 성찬파인 저로서 솔직히 성찬이 머리 솔직히 뭐든 예쁩니다. 하지만 이 장발에 입덕한 저는 성찬이의 커트 소식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왜냐? 저는 자르기 전 성찬이와 영혼을 다짐했기 때문이죠. 이 성찬이 머리 짧은 거? 오케이. 왜냐면 짧은 것도 돈자리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뜨는 성찬이의 생태 영통 눈빛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때는 25년 6월 8일 아카라카 마친 후에 여는 영통 팬싸였는데요. 전 이때 이 대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스몰 토크를 즐기던 정성창님 누나 바빴어요? 왜 안 왔어요? 나 누나 기다렸는데 이 한마디에 돈이 없는 이 누나는 이번 생에선 당신의 길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그 큰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알 꼴려서 갈아탔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 저는 저렇게 기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마음이 계속 아팠어요. 정말 무지하게 아팠어요. 왜냐 성찬이와 영혼을 다짐했기 때문이죠. 사실 성찬이와 동시에 눈여겨보고 있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잠깐 슬펐습니다. 너무 많이 슬프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이상형인 남성들에게는 약간의 청순함이 결합되어 있는 잘생긴 뿜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랍상의 얼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별명을 달성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네,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뭐 그거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요. 온 의지를 담아서 5억을 써서 올콘에 성공을 합니다. 오른쪽으로만 자리를 잡아서 잘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오른쪽에서 성찬이에게 기회를 너무 많이 받고 아 이것이 바로 자본의 맛인가를 느끼며 한참 최변동기의 나라를 버텼습니다. 저는 사실 해외를 1분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바로 몇 주 전 첫 해외 콘서트를 다녀왔는데요. 그것도 왕복 13시간 말레이시아로 다녀왔고 첫 스탠딩에 첫 해외 쉽진 않았지만 또 은석에게 기회를 받은 사람으로서 좀 평생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소감이라고 하면 솔직히 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백기 11개월 가지고 정규로 컴백을 해서 고작 2주 활동 돌고 단콘 3일 바짝 하고 죄다 해외 스케줄만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오센터에게 이제는 기대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바라는 게 있다면 혹시 지금 애들 비주얼 레전드니까 제발 국내 스케줄 좀 주시고 밤티 나는 반짝 투어, 아육대, 케비 이런 거 말고 제발 좀 스케줄 나온 스케줄 진짜 아 얘네 대형이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케줄을 제발 가져다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해외 투어만 보는데 뭐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이런 대도 않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국내 브리즈랑 라이즈 저희 좀 사랑하게 좀 해주시고 저는 그래도 은석이를 보면서 열심히 견뎌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하루아침에 우리 재범 오빠가 그룹 탈퇴를 했어요. 무개념 뷰티 논란이 발발하며 다른 뷰티 언니들과 함께 사과문을 쓰고 다닙니다. 늑대와 미녀가 나온 후 저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NCT 127이 스티커 데모 듣고 받은 충격보다 한 500만 배는 더 컸을 거예요.